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리저리 바빴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저의 나태함과 귀찮음이 더해지니까 이건 거의 천하무적이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된 것은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빨리 새 영상을 내놔라. 빨리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해버리겠다. 이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한다고 들어준다고 할 때 올려야지 계속 미루다가는 나중에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본 없이 카메라도 켜지 않고 제 얼굴 나오는 거 아니고 저 대신 저 귀여운 판다곰이 가운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저 친구 보이시죠? 저 친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컨텐츠 원어민처럼 원서 읽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원어민처럼 읽는다는 건 뭘까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죠. Adequate is a system of rules governing social behavior that has varied throughout time and around the world. 제가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분이 해석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티켓은 규칙의 체계인데요. 그게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네요. 그리고 그 행동이란 건 변해왔어요. 시간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뭐가 다르다는 거지?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국식 해석법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에티켓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해온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는 규칙의 체계이다. 뭐가 다를까요? 자, 잘 보세요. Adequate, 자, 일반적으로 보자면 adequate is a system of rules까지 읽다가 governing을 봅니다. 보통 어떻게 할까요? 꾸며주는 거네. 오케이, 좋아. Governing social behavior까지 that 이거는 관계대명사잖아. 자, that부터 the word까지 가로로 묻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묻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묻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읽어갑니다. around the world까지 가서 다시 어디로 가냐? 다시 앞으로 가요. 왜? 한국말의 이 꾸며주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around the world부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티켓은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던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는 규칙의 체계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원어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이해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원어민들은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방식대로 이해합니다. 이번에는 그 같은 문장인데 뭐뭐이다, 뭐뭐입네요 이런 조사 빼고 실제로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 adequate as a system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화면 변하는 거 따라서. 에티켓은 시스템이구나. 규칙의 체계네. 그런데 그게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는구나. 그리고 그 행동이란 건 변해왔네. 시간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이해 과정이 일어나는 게 원어민들의 이해 방식입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A 20-year-old Korean man, Mr. Lee, was fired from his job for missing work due to internet game addiction. Rather than seeking help for his problem, however, Lee frequented an internet cafe where he became more engrossed than ever in playing. 자, 요거를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보통 이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영어 읽어가면서. 보통 어떻게 하냐? A 20-year-old Korean man, 28살 이모 씨 한국인 was fired, 해고당했습니다. From his job, 직장에서 for missing. 자, 여기서부터 조금 심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가요. missing work due to internet game addiction. 게임 중독 때문에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잘렸다. 이런 식으로 다시 뒤로 가는 거죠. 뒤도 한번 볼까요?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seeking help for his problem. 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러나 이 씨는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 PC방을. 자, where를 보자마자 관계부사네. 꾸며주는 거지.
앞에 있는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PC방을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쭉쭉 읽어가요. 마음속에 어떤 괄호를 그어 놓으면서 where he became more engrossed than ever in playing까지 딱 읽고 다시 인터넷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가 게임에 더 몰두하게 됐던 PC방에 더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장이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읽다가 다시 뒤로 가면은 잠깐만 내가 뭘 읽었었지? 어디만큼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갔다가 또 뒤로 가야 되지 헷갈리게 돼요. 그죠? 이번엔 제 방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살 한국인 이모 씨는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근을 했다는 건데요. 그게 게임 중독 때문이래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 씨는 PC방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몰두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게임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긴 문장일수록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실제 원어민들이 이해하는 방식 그대로요. 물론 제가 이 예시로 든 요 두 문장도 뭐 아주 길고 아주 복잡한 문장은 또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전달하려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서를 읽으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하면 앞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쭉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실제 해석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법적인 설명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저도 하면서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서로 할까 하다가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알려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나를 바꾼 책 10권. 이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자, 뭐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로 나를 바꿔놨다. 나를 바꿔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을 10권으로 이게 추리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게 뭐 진짜로 나를 바꿨냐? 뭐 책을 읽는다고 사람이 바뀌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특히 학생분들은. 근데 원래 사실 저 목록의 이 제목을 나를 바꾼 책 10권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꾼 책 10권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 듣기에 따라 조금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를 바꿨다는 이쪽으로 수정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는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일단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대학교 가면서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정말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반지하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전세 2천 그리고 이제 이 전세 2천짜리 학교 근처에서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2,500 전세로. 그리고 이제 거기 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근 몇 년간 집값이 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 그래서 올려서 3천. 이게 인제 학생분들이 들으시면은 전세 2천? 전세 3천? 뭐 이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 네이버 부동산 가셔 가지고 위에 검색에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격 이제 필터를 설정해서 자, 서울에서 전세 2천에서 3천 하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뜨면은 이 방 사진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집이 산 위에 있었어요. 진짜로 literally 말 그대로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 이 지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가 벌레가 참 많았는데 거기 살면서 평생 키울 면역력을 다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도 안 들고 벌레도 많고 지하철역에서 내려서도 걸어서 또 산을 올라야 나오는 집에서 살다가 그래도 지금은 한국에서 좀 비싸다는 동네 강남에 와 있어요. 물론 이게 내 집 마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강남에 집을 살 거고
부자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냥 부자 아니고 큰 부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원래는 제가 이렇게 뭔가 확신에 차 있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밝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는 곳이 바뀌고 뭐 성격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뭐냐? 어, 확실합니다. 책에서 시작됐어요. 그 중에서도 저기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이 책, 이것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니 이게 주제나 다루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이게 이 컨텐츠의 목적은 이 원어민처럼 사고하는 방식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인데 내용에서 이제 이 개념은 뭐고 이게 왜 이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설명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목적이 좀 퇴색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린치핀하고 바보 만들기라는 책이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저 책도 이제 학생들이 읽기 아주 쉬운 책은 또 아니에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저도 좀 재밌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 둘 중 하나를 먼저 해보고 반응을 좀 본 다음에 영 아니오시다 하면은 제가 그냥 읽었던 책 중에 나를 바꾼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거 골라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이 컨텐츠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원어민처럼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제1 목표고 뭐 다른 거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이게 제가 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읽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서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정말 이 독서라는 게 이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는 건 줄 몰랐습니다. 이거를 근데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가치를 알게 돼서 독서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도 독서를 즐겨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게 뭐냐면 이 제가 느꼈던 이 강력한 이 힘, 이 느낌, 이 독서가 이렇게 가치 있고 강력한 이 행위구나라는 걸 물론 100% 똑같이 어떻게 전달을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학생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제가 깔아준다든지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영어 원문 화면에 띄워드리고 바로 시작할 거고요. 바보 만들기와 린치핀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컨텐츠 영상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버려놓은 다른 컨텐츠들 그러니까 버려놓는 게 아니라 벌려놓은 다른 컨텐츠들이 있죠. 뭐 벌려놓고 방치해두고 있는데 1분 영어 팁이라든지 느낌 오는 영단어 이것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원서 읽기 컨텐츠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거고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